안녕하세요. 어르신들과 가족분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건강소입니다. 오늘은 조금 쑥스럽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계속 울리는 이야기 하나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노년기에도 남는 정서적 친밀감과 스킨십의 의미입니다. 아이고, 우리 나이에 무슨 스킨십이야? 이렇게 웃고 넘기고 싶으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몸의 힘은 줄어들어도 정서적 친밀감에 대한 갈망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마음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여전히 손 한번 잡아주고 잡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복잡하게 여러 상황을 다 나누지 않고 딱 4가지 이야기로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노년기에 왜 정서적 친밀감이 중요한지, 부부 사이 스킨십의 의미, 자녀 손주와의 따뜻한 접촉, 혼자 사는 분들도 할 수 있는 실천 루틴, 이 4가지만 마음에 담으셔도 여러분의 노년기가 훨씬 덜 쓸쓸하고 훨씬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1. 왜 노년기에 정서적 친밀감이 더 중요할까? 우리가 젊을 땐 바쁘고 정신이 없습니다. 일하랴, 아이 키우랴, 사람 만나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지나가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조금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관계가 줄어드는 것, 또 하나는 마음의 체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는 흩어지고 아이들은 각자 살기 바쁘고 전화 오던 사람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감정이 하나 찾아옵니다. 바로 나 혼자인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사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누군가의 손길, 눈빛, 말 한마디를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 어깨를 한번 토닥여주는 것. 이게 바로 정서적 친밀감입니다. 정서적 친밀감은 어렵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도 괜찮다고 느끼는 관계. 쉽게 말하면 괜히 나를 보고 싶어하고 나도 괜히 그 사람이 보고 싶은 사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친밀감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집에 혼자 있어도 내 편이 있다고 느끼면 외로움이 훨씬 줄어듭니다. 둘째, 불안과 우울감을 막아줍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과 말 한마디는 약처럼 때로는 그것보다 더 강하게 마음을 지켜줍니다. 셋째, 몸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잠도 조금 더 잘 오고 혈압, 심장 박동, 소화까지도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노년기 건강이란 약과 병원, 운동만이 아닙니다. 정서적 친밀감과 스킨십도 여러분의 중요한 건강 습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부부 사이의 스킨십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젊어서는 부끄러워서 표현 못했고 이제는 나이 들어서 더 어색해서 못하겠다. 결혼 생활 30년, 40년, 50년이 지나면서 몸은 가까운데 마음은 오히려 멀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도 줄고 스킨십은 더 줄고 한 집에 살지만 서로 방해되지 않게만 사는 느낌. 혹시 지금 여러분의 현실은 아닌가요?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오래 살았으니까 당연히 서로를 잘 알겠지. 하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마음은 저절로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 스킨십이라고 해서 대단한 걸 하자는 게 아닙니다. 밥 다 먹고 일어나는 배우자에게 수고했어 하면서 어깨를 살짝 톡톡 두드리기. TV 보며 앉아있을 때 배우자의 손등 위에 내 손을 조용히 올려보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도 같이 있어서 고마워하면서 손을 잠깐 꼭 잡아보기. 이 정도만 해도 우리 뇌와 마음은 이렇게 느낍니다. 아, 나는 여전히 이 사람에게 소중한 존재구나.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안 좋아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말과 스킨십을 같이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요. 당신 요즘 많이 힘들지? 내가 참 고맙고 미안해서 그래. 내가 오늘은 당신 어깨에 한 번만 주물러주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살짝 어깨나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존중하면서 다가가는 스킨십. 이게 바로 성숙한 부부의 친밀감입니다. 부부 사이가 좋아진다는 건 엄청난 이벤트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터치와 표현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실천을 드리자면 이겁니다. 오늘 하루 중 딱 한 번 배우자의 어깨나 손을 가볍게 터치하며 고맙다는 말을 꼭 한 번 건네보세요. 그 한 번이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데우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와 손주와의 스킨십입니다. 예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번쩍 안고 볼에 뽀뽀도 하고 마음껏 끌어안았죠. 하지만 요즘 세대는 조금 다릅니다.
아이들도 부모들도 스킨십에 민감하고 사생활과 경계에 대한 의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괜히 안으려다가 싫어하면 어쩌나, 요즘 애들은 다 예민해서 무섭다, 이렇게 아예 시도조차 안 하기도 하십니다. 그렇다고 아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 맞는 스킨십의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먼저 물어보기, 그리고 존중하기. 손주가 집에 왔을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 손주 할머니가 안아줘도 돼? 아이의 표정을 잘 살펴보세요. 괜찮다고 하면 잠깐 꼭 안아주면서 와줘서 너무 고맙다. 넌 할머니에게 정말 소중한 아이야. 이렇게 한마디만 덧붙이세요. 만약 아이가 안기기를 쑥스러워하면 그럼 우리 손만 잡고 같이 걸어볼까? 이렇게 한 단계 낮춰서 제안해보는 겁니다. 자녀와의 스킨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참 고마운데 표현을 안 해서 서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도 힘들지? 아빠 마음은 알지?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요즘 많이 힘들지? 그래도 포기 안 하고 버텨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거나 손등을 한번 잡아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길게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잠깐, 짧게, 가볍게. 그렇지만 그 안에 진심을 가득 담는 것.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나 물건만이 아닙니다. 나의 따뜻한 온도와 너는 참 소중한 사람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스킨십은 그 메시지를 말이 아니라 몸으로 전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혼자 사는 분들 혹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배우자도 없고 아이들과도 떨어져 살고 손주도 자주 못 보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더 외로워진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자 사는 분들이라도 스스로를 돌보며 정서적 친밀감을 키울 수 있는 루틴을 4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루틴, 내 몸 쓰다듬기입니다. 샤워를 하시고 나서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실 때 그냥 빨리 닦고 끝내지 마시고 팔, 다리, 어깨를 조금만 더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버텨준 내 몸 참 고맙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 이게 바로 자기 자신과의 스킨십이고 자기 자신과의 정서적 친밀감입니다. 남들이 안아주지 못할 때 내가 나를 안아주는 연습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루틴, 셀프 포옹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우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꽤 큽니다. 밤에 누워서 잠들기 전에 혹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앞에서 두 팔로 나 자신을 감싸 안고 10초만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괜찮아, 너 오늘도 잘 살아냈어. 실수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아. 이 짧은 10초가 스스로를 향한 미움과 원망을 조금씩 줄여줍니다. 세 번째 루틴, 따뜻한 존재와의 접촉입니다.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가요? 강아지를 쓰다듬고 고양이 털을 부드럽게 만지는 것 역시 우리를 안정시키는 스킨십입니다. 반려동물이 없다면 작은 쿠션, 담요, 따뜻한 물주머니도 괜찮습니다.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그 따뜻한 물건을 꼭 안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조금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네 번째 루틴, 사람과의 짧은 접촉 기회 놓치지 않기입니다. 우리가 혼자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동네에서 자주 보는 이웃에게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렇게 먼저 인사 한 번 더 건네보기. 친해진 이웃이 있다면 언제 시간 되면 차 한잔 할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안해보기. 정말 가까워진 분과는 오늘 좀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마음을 나누며 손등을 가볍게 포개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해서 깊은 관계를 만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허락하는 만큼만 천천히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잡한 이론 말고 딱 4가지로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노년기에 정서적 친밀감이 왜 중요한지, 부부 사이의 스킨십이 관계를 어떻게 살려주는지, 자녀 손주와 스킨십을 나눌 때 지켜야 할 존중의 마음, 혼자 사는 분들도 할 수 있는 4가지 실천 루틴. 이 4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이라도 마음에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난 뒤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내 삶에서 따뜻한 손길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게 나 자신일 수도 있고, 오래 함께 살아온 배우자일 수도 있고, 먼저 찾아와주는 손주일 수도 있고, 늘 묵묵히 도와주던 자녀, 혹은 나를 챙겨주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오늘 단 한 가지만 실천해보세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와 함께
어깨를 톡톡 두드려주기, 손 한 번 잡고 짧게 걸어보기, 자기 자신을 꼭 안아주며 수고했다 말해주기. 정서적 친밀감과 스킨십은 젊은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챙겨야 할 마음 건강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혼자서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 기대고 연결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노년을 제가 계속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